자바바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바바니의 MC 김경민. 이호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어디에 와 있죠? 네, 저희가 지금 포항 스틸러스의 클럽하우스에 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유가 있잖아요. 그쵸. 여기 포항 스틸러스의 피지컬 코치인 손동민 코치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아까 보니까 차에서 손동민 코치님 뒷조사를 그렇게 하시던데 어떤 분이신가요?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아.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면 어떨까. 너무 궁금하네요. 진짜. 네,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얼른 만나뵈러 가야겠죠? 날이 너무 더우니까 얼른 만나뵈러 가시죠. 포항 스틸러스 퍼포먼스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인공이 아직 이게 안 아직 안 오신 것 오셨는데. 같은데 얼른 한번 모셔볼까요? 네, 그럼 손동민 코치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카메라 보시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포항 스틸러스 피지컬 코치 손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붙은 수식어구가 피지컬 코치만 있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포항 스틸러스 피지컬 코치로 있지만 현재 루크아이라는 개인 브랜드를 좀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작년에 책도 출간해가지고 피지컬 코치 축구 시장의 판을 바꿔라라는 책의 저자이자 지금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좀 진학하고 있습니다. 몸이 혹시 3개, 한 4개는 4개 정도? 소개가 너무 짱짱하시네요. 와. 저도 좀 누군가 소개를 해달라 할 때 네. 굉장히 좀 불편해요. 어. 뭘 메인으로 들고 가야 될까? 그럼 코치님이 지금 생각하셨을 때 가장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수식어구가 있으신가요? 그래도 이제 포항이 제 본체이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면 지금 쓰고 계신 선글라스, 안경이 대표로 CEO로 계신 네, 이 루크아이라는 제품은 이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인데요. 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 이제 운동선수들한테 몸 관리 그리고 수면 관리를 통해서 보다 좋은 회복을 좀 제공하고 조금 더 좋은 컨디션을 만들 수 있게끔 해주고자 제가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피지컬 코치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피지컬 코치가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께는 살짝 생소할 수 있으니까 피지컬 코치가 어떤 직업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피지컬 코치라는 분야는 아직까지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외국에서는 브라질이나 영국 이런 데서 100년의 역사가 있지만 한국은 히딩크 감독님 2002년을 기준으로 이제 피지컬 코치라는 직책이 한국에 들어오고 문화화되고 이렇게 있어서 다소 생소할 수가 있어요. 피지컬 코치들이 하는 역할은 말 그대로 이제 축구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분에 대한 관리, 컨디션 부분에 대한 관리, 부상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을 훈련을 어느 정도 시켜가면서 준비를 해야 경기장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까? 또 좋은 컨디션으로 경기에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직업이 바로 피지컬 코치입니다. 그야말로 여기가 코치님의 본 무대인 건가요? 그럼? 지금 여기는 이제 또 운동장에서도 사실 많이 가르치긴 한데 이 실내 퍼포먼스 센터에서 많은 선수들의 부상과 컨디션의 향상에 대해서 좀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선수분들에 대한 이해가 남다르신 게 아무래도 학생 선수 출신이시다 보니까 가능하신 것 같은데 혹시 학생 선수로 운동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제 축구를 시작을 하고 이제 한국에서 처음 시작을 한 게 아니에요. 이제 브라질로 유학을 가서 외국에서 먼저 좀 시작을 했었는데 저는 너무 축구가 좋아서 좀 시작하게 됐던 게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혹시 브라질에서 축구만 배우셨나요? 축구를 하려고 갔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언어도 알게 되고 이제 문화도 알게 되고 좀 이렇게 공부를 따로 하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좀 놓였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브라질어뿐만 아니라 4개 국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인사를 4개 국어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인사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손동민입니다. 를 이제 포르투갈어로 하면은 오이 메우 노미의 동민
이렇게 하면 되고 스페인어로 하면은 메야모 동민 이렇게 하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영어는 다들 알고 있으니까 다개국어를 할 수 있어요.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언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축구를 했으니까 좀 축구에 특화돼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현대 축구가 옛날에 과거에는 이제 시장이 국내밖에 없었지만은 요즘은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처럼 해외로 진출하는 사례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선수들을 많이 보면은 어찌됐든 해외에 가서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또 좋은 인기를 얻으려면은 단순히 운동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도 이해해야 되고 코칭 스태프과 소통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즘 현대 축구 안에서는 정말 언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언어라는 게 사실 어렸을 때부터 배우면 빨리 익히잖아요. 어린 친구들이 이 말을 듣고 언어 공부를 조금 일찍 시작하면 본인의 선수 생활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운동과 이제 학업을 어렸을 때부터 같이 병행을 하셨던 건가요? 제가 이제 이 학생 선수다라는 제도의 이 시작점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때 갑자기 주말 리그가 생겼고 이제 학교의 수업을 다 무조건 들어가게끔 사실 공부가 안 하다 보니까 다들 이제 공부를 하셨을 때지만 저같이 이제 운동만 하는 사람은 공부를 하라고 해서 절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환경에 좀 놓이면서 그래도 공부를 조금씩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학교 수업도 좀 들어볼라 했고 또 수업이 너무 어려울 경우에는 이제 영어 단어를 외우기도 했고 아니면 관련 서적 같은 거를 좀 읽어보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한 뒷조사에 따르면 학점이 되게 좋으시다고. 제 뒷조사를 제가 또 뒷조사 철저하게 전문가시거든요. 뒷조사 전문가거든요. 오는 길에 계속 뒷조사하고 계셨어요.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학생 선수라는 제도 때문에 공부하는 축구 선수를 조금 육성하고도 했었거든요. 항상 모든 수업을 다 들어가게 했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졸업 학점이 그래도 4.38 가능한가요? 운동하면서? 운동하면서 다 했어가지고 근데 좀 재밌는 추억이 많아요. 그래도 공부를 처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가 시험 범위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저는 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글씨 한 토시 안 틀리고 답안지 다 적었어요. 혹시 일상생활에 다른 낙은 있으셨나요? 그때는 그렇게 사는 게 낙이었어가지고 그럼 연애는? 이거 비밀. 비밀? 공개되면 안 되는 건가요? 아예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지컬 코치를 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사실 아까 서두에 말했다시피 피지컬 코치라는 직업이 오래되지 않았어요.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저희 대학교 교수님이 동민아 너는 운동도 좀 좋아하고 공부도 좀 곧잘 하는 것 같으니 피지컬 코치라는 직업이 앞으로 좀 유망해질 수 있으니까 해보는 게 어떻겠니? 라는 얘기를 한번 흘리듯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계기가 돼서 저도 관심이 생겼고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지에 대한 부분을 따로 알아보고 또 선두주자들을 예를 들어서 좋은 계기가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동네에서 축구를 처음 시작을 할 때 축구 교실의 코치님이 지금 국가대표팀 A 대표팀 피지컬 코치로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떻게 피지컬 코치가 되어가는 과정들을 좀 보면서 나도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그분을 좀 보면서 좀 배우면서 지금의 제가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감독님이 하셨던 말씀을 사실 그냥 흘려들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듣고 알아보고 하셨다는 게 저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실천력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피지컬 코치를 딱 결심을 하고 제가 은퇴를 결심하게 된 시기가 한 일주일도 안 돼요. 내가 여기에 딱 꽂혀가지고 피지컬 코치라는 자리가 있겠구나. 그럼 난 당연히 바로 은퇴를 하고 자연스럽게 여기로 가야겠다. 생각만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행동을 바로 실천하는 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일주일 만에 그렇게 바로 진로를 트셨다고 했는데 진짜 요만큼도 단 1%도 후회가 없으셨나요? 요만큼도. 다 느끼실 거예요.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들 또 그만두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때까지 운동만 했는데 다른 인생을 살면 아쉽지 않을까? 또 은퇴하신 분들도 아쉬워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운동에 대한 열정, 그다음 축구에 대한 이 열정을
가지고 다른 일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면은 난 100% 성공할 수 있다. 단지 제가 프로 선수가 되지 못하고 축구 선수로서 유명한 사람이 되지 못했지만은 내가 가진 이 열정과 에너지만큼은 내가 축구에서 성공을 못했지만 다른 일에서 성공을 무조건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피지컬 코치로 전향하는데 좀 확신을 가지는 도움을 줬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피지컬 코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많은 피지컬 코치를 꿈꾸는 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많이 질문해 주거든요. 일단은 피지컬 코치가 되기 위해서는 운동 관련된 학문들을 공부를 좀 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대한축구협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피트니스 자격증이 있어요. 그 자격증을 레벨 1, 2를 취득을 해주셔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이 피트니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지도자 자격증, 축구 지도자 자격증이 필요한데 이 대한축구협회에서 발급해주는 C급, B급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야 제가 말했던 방금 자격증을 다 따셔야 와. 프로팀의 피지컬 코치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마지노선의 자격이 이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모든 거를 1년 안에 따셨다는. 사실 C급은 이제 군대를 가기 전에 미리 좀 취득을 해놓고요. 군대를 갔다 와서 그 방금 말한 1년 안에 방금 자격증을 다 취득. 여러분, 슈퍼맨은 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입니다. 그러면 피지컬 코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선수 경력이 특별히 뭐 도움이 됐다거나 하는 게 있을까요?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일반 분들이 피지컬 코치가 되는 거랑 학생 선수 여러분들이 피지컬 코치가 되는 거는 정말 시작점이 다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학생 선수분들이 은퇴를 하고 공부를 시작했을 때 일반 공부를 하시던 분들보다는 공부를 잘할 수 없잖아요. 반대로 같은 메커니즘인데 확실히 운동선수 출신, 학생 선수 출신 분들이 은퇴를 하고 공부를 조금만 하더라도 그 적용을 할 수 있는 이해력이라 그래야 되죠? 운동 지도자가 된다는 건 단순히 운동만 잘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돌아가는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들을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학생 선수 여러분들은 이제 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프로세스나 운동 구단에 대한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경험을 하고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력인 측면에서 보다 공부하던 학생분들보다 학생 선수분들이 훨씬 더 빠른 시작점에서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같은 학생 선수들 말고 다른 일반 학생들한테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나요? 다양한 경험을 하고 느꼈던 것 중 하나가 이 공부했던 학생분들은 배울 게 많구나. 운동만 했던 학생분들은 PPT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또 간단하게 워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또 어떻게 기획을 하고 아이디어 내야 될지 그런 토론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때의 경험이 이런 아이디어도 낼 수 있구나, 간단하게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이런 것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다 배웠던 계기가 그때였던 것 같고 또 일반 학생분들한테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받고 그때의 경험이 지금 피지컬 코치가 돼서 감독님한테 보고할 때 보고자료 만드는 그런 것들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고요. 또 사업을 할 때 사업 제가 제안서를 일일이 다 만들고 보내거든요. 그런 만들었던 제안서들 통해서 농심 레드포스나 수원 삼성 블루윙즈를 계약권도 따냈던 경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일반 학생분들에게 크게 막 공부했던 경험을 배우라는 게 아니라 그 학생 친구들이 살아오면서 경험을 자연스럽게 했던 것들을 조금씩만 흡수만 해도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일반 학생 선수분들은 선수분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뭔가 마케팅이나 본인이 하는 일에 있어서 적용을 할 수 있지 않나. 당연하죠. 엄청 도움이 될 건데 제 일반 학생 친구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누구 선수 사인 좀 받아줘. 정말 유용하네요. 네, 정말 유용합니다. 민민하는 관계인 걸로. 그렇죠. 사실 저처럼 공부만 했던 사람도 그냥 계속 공부하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제 아무리 설득을 하셔도 저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공부 말고 이거라도 챙겨라 라고 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두 가지를 딱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언어 능력, 두 번째는 독서하는 습관.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4개국어를 한다라고 했는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 어린 나이에 29인데 어린 나이에 피지컬 코치로 포항 슬러스에 있을 수 있게 된 계기 중 하나가 또 언어라는 제 능력 때문이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K리그에는 브라질 선수와 남아메리카 출신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수들이 포르투갈어 아니면은 스페인어를 구사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피지컬 코치로 있을 때 한국 선수들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외국인 용병에 대한 관리도 능통하게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축구 선수가 아니더라도 지도자나 다른 일을 할 때도 엄청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업을 하던 축구 지도자가 됐건 항상 어디선가 저도 이제 스승이 필요하고 조언자가 필요하잖아요. 이 삶에 대해서 좀 문턱이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 사람의 생각과 철학과 이론을 나한테도 한번 적용시켜 볼까? 배울 건 조금 배워가면서 조금씩 적용하면서 이제 들을 건 듣고 버릴 건 버리고 이런 습관이 조금 되다 보니까 첫 번째 언어, 두 번째 독서 이 두 가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혹시 추천하고 싶은 책이 하나 있으신지? 혹시 그 피지컬 코치 딱 한 권만 추천한다면 어떤 책을 추천해주고 싶은지? 사실 제 책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제목을 한번 제목을 같이 여기서 한번 밝혀주시죠. 피지컬 코치 축구 시장의 판을 바꿔라 라는 책을 좀 추천드리고 싶지만 네. 꼭 읽으세요. 과거로 돌아가시면은 본인이 두 개의 선택지가 있잖아요. 공부와 운동. 어떤 걸 선택하실 건지? 너무 어려운데 저는 둘 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를 이까지 만들어준 게 단순히 운동뿐만 아니라 공부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손동민 코치님께서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과거의 어린 손동민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 한마디 있을까요? 동민아 그만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 제가 피지컬 코치가 되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중 하나가 이제 피지컬 코치가 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그 영역들이 있는데 생리학, 해부학, 역학, 그다음 생화학도 좀 필요는 하긴 한데 이 부분은 조금 알아줘야 되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생물, 그다음에 뭐 생명과학, 물리 이 파트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저 이과였거든요. 수업 시간에 조금만 더 집중을 해서 선생님 말에 하나씩만 귀에 담았어도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그리고 조금 잘했던 거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제가 그래도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생각을 해보면 항상 이상하게 저희 담임 선생님이 국어나 논술 선생님이셨거든요. 동민아 뭐 글 써라 뭐 이렇게 숙제를 따로 축구반 대숙제를 따로 주셨어요. 그때의 경험이 제가 지금 책을 쓸 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수업 들어가가지고 이거 들어서 뭐 해? 라고 생각은 분명하고 저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조금이라도 귀담아 들었던 거 한두 가지, 세 가지가 나중에 여러분 인생에서 엄청난 큰 변화를 또 생각의 전환점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놓지 않아서 가능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선수를 포기하고 피지컬 코치로 돌아섰을 때 현재 직업에 대한 만족도나 장점?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저도 이제 이 피지컬 코치 말고 다양한 열린 생각을 가지고 내가 꼭 지도자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걸 하면 뭘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제 마케팅 동아리도 좀 들어보고 유학도 좀 생각을 해보고 이제 석사를 또 외국으로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래도 축구가 내가 제일 좋아했던 직업이기 때문에 축구로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손흥민 선수처럼 잘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피지컬 코치로 전향을 하고 이 프로 무대라는 곳이 꼭 프로 선수가 아닌 프로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면은 그 어릴 때 꿈과 열정이 이만큼 또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은퇴를 하고 프로 지도자가 됐고 장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아까 말했던 그 어릴 때 열정과 꿈에 대한 실현 또 유명한 선수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함께 밥도 먹고 네. 잠도 자고 운동도 하고 동고동락하는 그런 경험을 또 해볼 수 있는 게 최고의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직업적인 만족도가 그럼 되게 높으시겠어요? 네, 저는 피지컬 코치라는 직업을 너무 좋아하고 제 천직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과거에는 축구 선수를 어느 정도 하셨다가 이제는 이제 이런 피지컬 코치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은 월드 클래스 손흥민 vs 슈퍼맨 손동민. 손동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 삶이 되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또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것도 많다 생각을 해서 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재밌어가지고 손동민이 손흥민만큼 유명해질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피지컬 코치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 있을까요? 아니면 뭐 피지컬 코치로 선수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을 준다던가. 저는 피지컬 코치의 덕목 중 하나를
심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하. 아무래도 선수들의 힘든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좋은 선수들은 저희가 신경을 크게 안 써줘도 돼요.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항상 저희가 가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도움을 줘야 되는 선수들은 부상 뒤에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 또 좋은 퍼포먼스 보이다가 조금 떨어지는 선수를 다시 좋은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항상 근처에 가서 관심을 주는 선수들은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돼 있고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내게 무조건 맞아가 아니라 선수들을 항상 얼어 달래주고 이해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의 심리 파악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이랑 친밀하게 지내는 것도 사실 그게 어려워요. 아. 이게 아무래도 너무 친밀해도 불편해요. 그렇죠. 또 너무 멀어도 선수한테 진정 나를 믿고 못 따라오게 할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피지컬 코치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공부해야 돼요? 근데 항상 저는 주는 답변이 일단 현장 나가서 경험해봐라. 경험해보고 선수를 직접 지도해봐야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를 알지 이론으로 백날 논문 보고 공부하고 이런다고 좋은 피지컬 코치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스포츠 경기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재밌고 이 흥미진진한 스포츠 경기 뒷면에서 이렇게 지도를 해주신다는 면에서 많은 스포츠 팬들의 취미 생활을 살려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피지컬 코치에 대한 엄청난 애정을 보여주셨어요. 사명감, 애정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손동민 코치님께 피지컬 100이란? 피지컬 코치 아니에요. 피지컬 100 100이요? 보셨나요? 아니요. 아, 뭔지는 알죠. 많은 선수들이 있잖아요. 이 피지컬 100이라는 프로그램도 보면은 정말 기능적으로 뛰어난 선수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을 보면은 직업의식이 막 끌어오르기도 하거든요. 직업의식이 끌어오르는데 저는 아무래도 축구 피지컬 코치다 보니까 제가 피지컬 코치 하면서 목표가 하나 있긴 해요. 지금 현대 축구에서 가장 많이 뛰는 선수들을 수치화해서 GPS 데이터를 보면 13km 뛰면 정말 많이 뛴다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 목표가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내 팀에 있는 선수 중에서 15km를 뛰는 선수를 만드는 게 제 피지컬 코치로서의 목표. 결과는 합의가 되신 건가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오늘 인터뷰 거의 다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수많은 학생 선수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심리학을 공부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운동선수한테 은퇴라는 거는 은퇴할 시기에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시작함과 동시에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 게 은퇴에 적정한 시기래요. 학생 선수 여러분도 당연히 엄청나게 큰 선수가 되고 유명한 선수가 되는 게 목표지만은 인생이라는 큰 틀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절대 인생의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선수라는 과정 속에서 내가 잘 마무리하고 또 당신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려고 하면은 지금 운동을 시작하게 된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 은퇴를 고민하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공부를 하는 게 절대적으로 여러분 은퇴에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이거 박수 안 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학생 선수분들에게 그리고 또 저희에게도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저희 잡아봤니 함께 포즈 취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까요? 자, 하나, 둘, 셋. 잡아봤니! 최근에 제가 기사에서 읽어봤는데 기부를 하셨더라고요. 책과 또 안경을 또 기부하셨던데 한번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이벤트? 네, 이벤트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신지. 제가 감동을 받을 만큼의 그런 열정과 그런 각오들을 저희 유튜브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세 분을 딱 선점을 해서 제 친필 사인이 들어간 책과 저희 루크아이에서 가장 비싼 제품을 선물로 드리도록 이렇게 화끈해도 되나요? 저도 써도 될까요? 지인 불가입니다. 지인 불가. 나중에 택배 보낼 때 확인하실 거예요.